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구 판사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옷을 벗었지만 아주 유명하죠. 특히 이제 법원에서 AI 쪽, 그러니까 뭐 또 아주 그 법원의 어떤 그 행정이라든지 또 판례 어떤 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그 잘 정리해 가지고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체계화한 분인데요. 쉽게 말하면 아주 그 컴퓨터에 밝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법에도 밝고 그래서 이 법원의 어떤 그 전사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그런 분입니다. 부산지방법원장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물러났죠. 그러니까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씁니다. 송백일기라고 해서 여러분 이 송은 뭡니까? 소나무를 말하는 거죠. 백은 전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백일기라고 한다면 어떤 청렴함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것인데 옛날에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죠. 눈이 내린 뒤에야 서리가 내린 뒤에야 송백의 푸르름을 알겠노라. 그런 시가 있는데 아마 그렇게 꼿꼿하게 청렴하게 살겠다 이런 뜻으로 아마 송백일기라고 이제 일기를 페이스북에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틀 전에 5천만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썼어요. 근데 이 글이 아주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깊은 맛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글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영하 10도 이하의 혹독한 엄동설 안에 한남동에 국가 원수 체포와 반대를 외치는 국민이 지근거리에서 마치 서로가 적국의 원수를 대하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은 수많은 형사 인력을 동원하여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 중이고 대통령 신변 보호 책임자인 경호처장은 스스로 사직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헌법과 형사법 원칙상 무죄 추정 원칙도 있고 불구속 수사 원칙도 존재합니다. 야당 대표도 수많은 판결 절차가 진행 중이나 이 두 원칙의 보호를 받는 중입니다. 공수처는 법상 자신에게 권한도 없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무리한 집행을 시도하다가 1차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법원도 이런저런 이유로 체포영장에 새로운 가피를 하여 여러 가지 오해를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짐작컨대 경호처의 경호 의지를 꺾기 위한 문구 추가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아직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수사기관도 한 벌 물러서서 탄핵 확정 시까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진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인신구속 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한남동 거리와 광화문 거리가 총성 없는 내전 상황이 되게 무한 방치할 것입니까? 만에 하나 의도치 아니한 민관의 희생자가 돌발 사태로 발생하면 경찰 공수처 책임자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국민 각자가 마음속에 탄핵 찬성, 반대 의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선은 법 절차에 따라 헌재 판단 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현지 국가원수 손에 수갑 채우고 수의를 입혀 온 세상에 동네방네 방송해야만 합니까? 그 의도는 탄핵 심판에 그러한 이미지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겠다는 의도로 보이고도 넘칩니다. 프랑스 혁명 시대의 단두대 역사를 보듯이 과도한 집행은 결국 후훗날 그 심판을 받습니다. 부디 각자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제는 열기를 가라앉히고 후속 절차를 기다리자고 국민 모두에게 36년간 법관 생활을 한 경험한 법률가로서 외칩니다. 36년 법관 생활. 법관 생활만 36년 한 분이에요. 정년퇴직 때까지. 법관으로 시작해서 법관으로 끝낸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울림이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이런 글도 쓰셨습니다. 5천만 국민에게 드리는 글. 송백일기입니다. 1. 한남동의 긴박한 상황.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 한남동에서는 국가원수 체포를 외치는 국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적대시하는 모습은 국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을 드러냅니다.
이 공권력과 대통령 신분 보호의 충돌, 경찰은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규모 형사 인력을 투입할 것을 예고한 반면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해야 할 경호처장은 사직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내부 갈등과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3. 무죄추정과 불구수사의 원칙, 헌법과 형사법에 따라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수사 원칙이 존재합니다. 야당 대표도 이러한 원칙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동일한 법적 적용이 대통령에게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4. 공수처의 무리한 집행과 법원의 오해, 공수처는 권한이 없는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실패한 바 있습니다. 법원 역시 체포영장에 추가 문구를 삽입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경호처의 의지를 꺾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5. 탄핵 절차와 불구수사의 필요성,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나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 수사기관은 한 발 물러서 탄핵 확정 이후 결과에 따라 인신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6. 총성 없는 내전 상태의 위험성, 한남동 거리와 광화문의 대치는 사실상 총성 없는 내전 상황과 다름없습니다. 만에 하나 돌발적인 사고로 민간 희생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경찰과 공수처가 져야 합니다. 7. 법 절차를 기다릴 국민의 책무, 국민 각자는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법적 절차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길입니다. 8. 수갑과 수위를 통한 이미지 조작의 문제,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고 수위를 입혀 방송하는 것은 탄핵 심판에 중단 영향을 끼치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민주적 절차를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9. 과도한 집행의 역사적 교훈, 프랑스 혁명의 단두대 사례처럼 과도한 집행은 미래의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현재의 갈등이 역사적 반성으로 남지 않도록 신중하고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10. 국민에게 보내는 법률가의 호소, 생각이 다르더라도 감정을 가라앉히고 후속 법적 절차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법률적 원칙을 존중하며 사회적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강민구 36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하고 법적에 진짜 원로죠. 법원장도 하고 다 했으니까요. 무서운 세상이다.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 편갈라서 반대편을 줄창 감정적 단어로 비난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이건 내전이야. 총만 안 들었지 내란이야. 이게 내란이야. 내란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물론 이재명 쪽에서 일으킨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윤석열이 계엄을 했다는 것이 내란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가기관을 마비시켰잖아요. 더군다나 중앙지검장, 거기다가 감사원장, 여기를 갖다가 또 방통위원장, 이 중요한 국가기관을 마비시킨 게 이게 바로 내란이지 뭐가 내란입니까? 강민구 원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탄핵 심판이 기각 인용이든 결과 무관하게 한나라의 대통령 탄핵 절차에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어음수표가 아니다. 함부로 타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저번에 이제 위임한다고 그럴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새치어로 국학 아세 주장만 펴는 자들이 곳곳에서 넘친다. 나라가 난세가 되자 각자 자기 본색 색깔을 적나라하게 세상에 표명하니 이것이 어떤 놈이 어떤 색깔인지를 알게 된 망해의 소득이다. 기대하지 않았던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6년간 판사 생활을 한 법조계 원로가 공수처와 또 법원을 향한 일격이죠.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이게 총만 안 들었지 내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사 멈추라는 거죠. 탄핵 심판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틀린 말이 뭐가 있습니까? 이분이 36년간 판사했다니까요. 법원장하고 할 때까지 다 한 거, 대법관만 안 하고 다 올라간 거예요. 강신업 TV입니다.